네, 시그널 뮤직이 좀 컸죠. 자, 건설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다면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섹터니까 애널리스트 코너를 통해서 깊이 있게 좀 알아봅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자, 미모에 출중한 애널리스트 따님을 두신 아버님은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네. 네. 자,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건설업종 비교해보면 좀 맥락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네. 건설업종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주가는 좀 계속 무거웠고 이렇던 역의 관계는 어떤 이유로 설명이 될까요?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익은 2015년도 이후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던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빠지는 것은 멀티플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2010년 이후로 지금 멀티플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인데 2018년도에 대부 모멘텀 때문에 잠깐 반짝했던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멘텀을 상당히 상실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책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건설사들이 이익을 상당히 잘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시장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익과 멀티플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인데 사실 그게 이제 성장성, 그다음에 이제 관심도,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복합한 상징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멀티적으로. 네. 네, 그게 좀 부족하다, 건설업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심을 못 받았다 이건데 정책이 좀 풀어지고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프로의 그 주목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현 정권 하에서는 부동산 규제책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멀티플의 리레이팅이 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는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건설업종의 멀티플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GSV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GSD, GSV인데 GSV. 네, G는 growth, 성장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S는 sustainability, 성장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지, V는 visibility라고 해서 이익의 가측성 혹은 가시성을 의미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멀티플을 많이 누르고 있는 요소는 성장의 지속성인 것 같아요. S라고 하는. 네, 그래서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혈안이 되어 있는 부분이 벌어들인 캐시를 어떤 신성장 동력에 태울 것이냐의 그렇죠. 관점인 것 같고 오히려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거는 규제가 워낙 강하니까 정부에 그 다른 쪽에 뭐 건설이 꼭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대형주에 비해서 이 디벨로퍼 업체들 압도적인 아웃퍼폼. 글씨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요? 디벨로퍼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 저기 나오군요. 네. 뭐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시행업자와 단순히 도급을 받는 시공업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비즈니스 모델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급을 받는 시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에다가 사업비에다가 마진을 붙여 먹는 구조인데 반해서 이 시행업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에다가 공사비에다가 사업비에 마진을 붙여서 이익을 먹는 플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비슷한 분양가를 낼 수 있는데 반해서 토지를 싸게 떠오면 이익률이 그만큼 많이 남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익률 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디벨로퍼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일본의 그 디벨로퍼랑 단순 도급 시공사를 좀 비교해봤는데 네. 성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디벨로퍼가 향후 성장성에 더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영화들 보면은 이제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사실 시행사들의 과거 행태를 보면은 용역들, 네, 그죠?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재개발촌에 가서 용역이 막 등장하고 포크레인으로 허물어 버리고 이게 이제 나쁜 형태의 그 토지 작업인데 네.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선택지, 입지 조건을 잘 파악하고 그 가격을 이제 적정하게 합리적인 마진을 낮출 수 있는 마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시행의 이제 기획, 네. 토지 디벨로퍼. 네. 어떤 기업이 좀 있는지 오늘 기업으로 가야죠. 뭐 그 원론적인 얘기 해봐야 기업
좀 네. 봐주시겠어요? IS 동서. 맞습니다. 네. 저 IS 동서 상당히 좋아하는 건설사이고요. 뭐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본업단에서 건설 부분 매출도 2020년도부터 최소 3년간 매출이 꾸준히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신사업 부분의 환경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인 환경. 건설사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2019년도에 인선 ENT를 인수를 했었고 폐기물 처리 업체였나요? 네, 맞습니다. 건설 폐기물도 하고 그런 업체인데 네. 2020년도에는 코엔텍과 세안환경도 인수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먼저 본업단인 건설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2019년도가 그 전형적인 매출 공백기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용호동 W라는 프로젝트가 엄청난 대규모 프로젝트였거든요. 용호동 W. 네, 부산에 있는 프로젝트인데, 용호동, 부산에 그렇죠. 네, 1.4조 매출에다가 순이익단에서 4천억 정도 남는 매출 규모도 굉장히 크고 마진도 크게 남는 사업장이 2018년도에 공사 진행을 종료하면서 네. 2019년도에 그 소위 말해서 공백기가 발생을 했는데 기 수주분만 그러니까 확보된 기 수주분만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추정컨대 2020년도 건설 부분 매출은 9천억 원, 2021년도는 1.2조, 2022년도 1.6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영호동 W와 견줄 만한 대형 사업장들도 2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양 덕은지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산지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분양 시점은 확정이 안 됐는데 중산지구는 한 2조 원 정도 매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덕은지구는 한 1.5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방송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제TV 아, 네. 증권입니다. 네, 부동산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자, 이 IS 동서는 인선 ENT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환경 분야를 조금 포괄적으로 넓히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멀티플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환경 부분 뭐 EBITA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10배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SK건설이 EMC 홀딩스 인수 사례만 보더라도 네. 멀티플이 10배는커녕 13배, 15배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건설업종 지금 PBR 0.7배 정도 받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이거 대비해서 환경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보면 지금 멀티플 리레이팅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환경 산업을 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PBR 0.7배면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 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건설업종이 이때까지 그래 왔었고요. 네. 환경산업은 사실 특정 업체들 중심으로 컨sol리데이션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네. 건설사 중에서는 IS 동서 그리고 상장사는 아니지만 SK건설 그리고 지금은 뭐 분할이 되긴 했지만 과거에 태원건설이었던 지금은 TY홀딩스로 분할된 TSK 코퍼레이션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뉴스 보도 왕왕 보셨겠지만 그 폐기물 처리할 때 공장 용지를 빌려가지고 버려놓고선 도망가는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합법화로 전향이 되면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는 게 환경 처리 분야. 네. 되죠. 네. 네. 뭐 바이든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SKD&D 생소한 기업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또 포인트 잡고 계시죠? SKD&D도 사실 IS 동서와 컨셉은 유사할 것 같고요. 즉 부동산 본업단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찍히고 있는데 플러스로 풍력 부분 그리고 연료전지 부분을 같이 신성장 동력으로서 묶으면서 좀 멀티플의 리레이팅이 올해 하반기쯤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건설 부분 좀 말씀드려보면 전체 매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2020년도 제가 추정하건대 2019년도 대비 한 83% 이상은 매출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단연 기여를 했었던 것은 SK 뭐 V1이라던가 W 프로젝트들이 인도 기준으로 인식이 되면서 부동산 부분에서 매출 기여도가 확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풍력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1.8조 정도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상 풍력에 한 8천억 원 갖고 있고요. 육상 풍력 1조 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매출 기여도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인프라 건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업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풍력, 태양광, 뭐 연료 전지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는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면은 추 전망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2020년도 TP 애널리스트 다른 분들이 단 것도 그렇고 네. 제가 단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익은 조금 낮게 추정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인허가가 밀린다거나 착공이 밀리는 이슈가 있긴 하고요. 네. 다만 TP를 다들 올리는 것은 멀티플을 확연히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피어들을 부동산 부분으로 잡으셨다가 최근에는 풍력이라던가 연료전지의 피어들로 멀티플을 잡다 보니까 TP를 훨씬 더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매출 기여도가 결국에는 풍력이라던가 연료전지가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리레이팅을 바라볼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SKD&D 주가 전망 TP 이런 리포트는 아직 안 나왔네? 네, TP는 좀 다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네. 예. 안 나온 건 여쭤보면 안 돼요. 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TP는 이제 목표 가격입니다. 타켓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러면 공식적인 질문이 여기까지인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 곤란하실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한샘? 네, 맞습니다. 네,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실 수 있는 멘트 선에서만. 네. 뭐 일단 한샘 동사의 공식적인 발언은 내부적인 지시사항은 아니었다라고 공식 발언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네. 물론 추가적인 정황 조사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비자금 의혹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센티를 누르는 요소인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뭐 애널리스트로서 펀더멘탈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죠. 네, 크게 부문을 나눠봤을 때 가구 부문과 인테리어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가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역기저 효과가 2021년도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인 즉슨 가구가 한 번 바꾸면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2020년도에 많이 바꿨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네. 2021년도에 또 바꿀까라는 관점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인테리어 부분은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파편화되어 있었던 것을 마켓쉐어를 흡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대비 인테리어 매출은 2021년도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건자재 부분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요소 두 가지가 B2C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그리고 플랫폼의 가시화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러한 관점에서 상장사 중에서는 한샘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여전히 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운 질문이실 때인데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 지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일시적인 그 노이즈 잡음이 생겨도 본질을 다시 따라가는 회귀하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과거에 이제 동종업계는 아닙니다만 남양유업 같은 데도 이제 뭐 갑질 논란이 있었지만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주가는 결국에는 회복하고 다 그 이상 갔기 때문에 한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추이는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망한 애널리스트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 건자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서정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